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성입니다. 에센셜 112제 92번부터 96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보험입니다. 재산보험 상품 중에서 보장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상품 생각해 봅시다. 상해, 질병, 간병 세 가지죠, 그죠? 입원비, 질병보험이죠. 수술비, 예, 질병보험, 뭐 상해보험 다 가능하죠. 간병비 다 해당이 됩니다. 자녀 양육비, 부모 사망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는 재산보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상품 중에서 상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간병보험이죠. 상법에는 재산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간병보험은 없습니다. 그럼 재산보험 상품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법이다 까지 해두시면 여러분들 다 문제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상품에는 상해보험 맞죠? 질병보험 맞죠? 간병이 나와야 되는데 연금보험이 나왔네요. 이게 틀렸죠? 두 번째, 재산보험은 신체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한다면 질병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용손해와 의료비 등 실손보상 등 급부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상해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레이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9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다 찾는 거네요. 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업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생명보험에도 속하지 않다. 손해보험에서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별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별도로 독립된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가 있죠.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둘 중에 한 군데 어느 곳이나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을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는 곳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이죠. 두 번째,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하나 빠졌네요. 독립된 별도의 지위, 재산보험업 세 가지로 구별이 된다. 세 번째, 재산보험은 생명보험의 한 부분이 아니죠. 어디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산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반대죠. 생명보험, 손해보험업에 관련된 해당하는 모든 보험 종목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업을 겸업을 할 수가 있다. 근거는 보험업법.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자격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연금보험, 상해보험 재산보험이고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네요. 그죠? 이거 두 가지 만약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지 손해보험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께서 해보시면 됩니다. 상해보험, 재산보험이죠. 그죠? 해상보험, 손해보험이죠. 어디다 등록해야 됩니까? 손해보험에다 해야 되죠. 협회에다가. 질병보험, 재산보험, 상해보험, 재산보험. 재산보험만 팔려 그러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둘 중에 한 군데 등록을 하면 됩니다. 종신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생명보험 어디다 등록해야 됩니까?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겸업 안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험업법에 의해서 리스크가 서로 상이한 업종이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한 군데, 둘이 어딥니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둘 다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둘 중에 한 군데 등록하면 되죠. 두 번째, 연금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이 생명보험인데, 그죠? 그러면 어디다 등록해야 됩니까? 생명보험협회에다가만 등록하면 되죠. 손해보험협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어디다가 등록합니까? 생명보험협회든 손해보험협회든 둘 중에 한 군데 등록하면 되겠죠. 단독을 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독원에 등록하는 것은 보험중개사.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마지막 재산보험의 겸영. 예, 겸업하는 거죠. 상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과 관련돼서는 보험업법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제3보험의 특징 보겠습니다.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특약을 부과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죠. 제한 80세 이하. 그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정액보상적 특성, 실손보상적 특성 동시에 충족한다. 이게 제3보험의 특징이죠. 3번 실손의료보험은 민영의료보험 또는 의료실비보험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4번 질병보험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된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질병보험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법은 생명보험의 성격 정액보상, 손해보험의 성격 실손보상 모두 가능합니다. 피보험이 이기네요.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은 최대 한도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현재 가치,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죠.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면 그 이상 책임 안 집니다. 최대 한도가 바로 피보험 이익이죠. 100만 원입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상해와 질병에 의한 사망은 주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가 없다. 사망은 제3보험에서 사망은 주계약에서 어느 상품도 안 됩니다. 특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장은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렇게 되죠. 특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3보험의 보험기간은 단기이다. 단기는 손해보험, 그죠? 장기, 종시는 생명보험. 제3보험은 단기 또는 장기 둘 다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단기일 수 있고요. 질병보험 이외에는 다 장기죠. 간병보험도 그렇고. 설계 기준 보겠습니다. 자, 암보험의 가입자가, 암보험 질병보험의 하나의 종류죠. 상해사고, 즉 뭐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질병보험에서 상해사고가 났으니까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랬을 때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무엇인가? 바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 책임준비금은 꼭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장하는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원인이 아닌 사유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자, 질병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하는 거죠. 근데 교통재해로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죠. 자,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 바로 이 경우죠. 그죠? 사망 시에는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을 한다. 맞습니다. 제3보험 상품에는 특약을 부과할 수가 없다. 특약 얼마든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3보험은 별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보장성 보험도, 제3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관 함정까지 제3보험에 대해서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